니제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니제르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재밌어요. 이게 친서방 정권에서 친러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네. 친러 시위가 수천 명이 참가를 하고 러시아 국기를 막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 대사관을 공격하고 불태우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네. 니제르가 원래 프랑스의 식민지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원이 다 이 서방 국가들이 착취해가는 그 구조에 있었는데 그동안 아프리카 쪽에 러시아가 많은 지원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친러 분위기가 아프리카 내 다른 나라들, 니제르 말고도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도 굉장히 확대가 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네. 보여지던데 그 내용 좀 해주십시오. 네, 뭐 이야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네, 더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이 니제르라고 하는 나라가 50년 정도 프랑스 식민지로 있다가 1960년에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후에도 수탈이 계속이 돼서 니제르가 자원이 되게 많대요. 우라늄이라고 하는 자원을 네. 세계 7위에 가지고 있을 만큼 자원 강대국인데 그럼 국민들이 그 자원을 팔아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너무 웃긴 게 이 우라늄 채굴하는 그 기업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 기업의 지분을 60%를 프랑스가 가지고 있어요. 아. 프랑스의 국영 기업이 우라늄 채굴장의 지분을 60%를 가지고 있는 니제르에 거예요. 가서 사실상 지금 계속 식민지 상태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제르인들이 지금 시위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의 본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반외세예요. 우리는 더 이상 식민지 노예처럼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프랑스가 공식적으로는 식민지배를 끝냈는데 여전히 식민지처럼 우리를 착취하고 있고 니제르인들이 하루 세끼 먹지 못하는 극심한 빈곤층에 이르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뭐 거의 5명 중에 2명이 하루에 3,000원 미만의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대요. 우라늄 부자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그래서 이게 친러 시위 쿠데타 이렇게 뭐 푸틴의 편에 섰다. 물론 이런 접근도 있겠지만은 본질은 반외세, 자주의 투쟁의 성격이 지금 강하다. 근데 그런 데서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과의 어떤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지금 미국과 서방이 그동안 구축해왔던 패권 질서들, 어떤 제국주의 식민지 시절부터 이어왔던 그런 질서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프리카 쪽에서도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니제르가 미국의 주요 드론 기지예요. 그리고 독일이랑 이탈리아 군대도 주둔돼 있어서 가장 가난한 나라고 어느 전쟁과도 상관이 없는데 테러를 당한다는 거예요. 네. 그 군대들이 외국 군대들이 주둔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나라의 적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니제르 입장에서 다 나가라. 이제 나 우리끼리 살래. 이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재밌는 건 거기 그 북아프리카 쪽에 이렇게 가로로 동서를 가로지르는 사헬 지역이라는 데가 쿠테다 벨트라고 요새 네. 모두 다 친러로 돌아서는 그래서 남는 지금 나라가 난리가 없다고. 났어요 진짜. 이게 니제르가 지금 마지막이에요 거의. 네. 말리, 기니, 부르키나파소 이런 데서 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친러 시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러시아 편으로. 질서나 이 지각의 변동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마어마합니다. 어쨌건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바로 성명을 내서 이 쿠데타에 반대하는 입장, 그 물러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를 좀 하고 있고 여기에 국제 기구들이 다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UN 동원됐죠, EU 동원됐죠, 아프리카 연합,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까지 다 동원이 돼서 이 니제르에 그동안 했던 원조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너희 쿠데타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 원조 다 끊을 거야.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게 반인권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당장 원조를 끊으면 그 니제르인들이 어떤 살았던 그런 데 타격이 되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패권을 잃고 싶지 않아서 니제르인들의 삶을 볼모 잡는 네. 이런 야만적인 행태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군사 개입하겠다고. 네, 일주일 이내 복귀시키지 않으면 군사 개입하겠다. 근데 니제르 분들이 좀 결심 크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좀 빵빵하게 이뤄지는 것 같은데 느낌이 백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쉽게 군사적 개입을 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군사적 개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 가만히 있지 않겠죠. 러시아 쪽에서도 러시아 쪽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아프리카 일대의 모든 나라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짜잔 이상이 나왔네요. 아프리카 일대에 있는 나라들이 니제르를 도와서 네. 아프리카가 하나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어쨌건 내정 간섭을
반대하고 우리 땅에서 프랑스를 쫓아낼 것이다. 이런 네.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 대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쿠데타를 일으킨 이들은 우리를 약탈한 프랑스에 반대한다. 네. 그래서 나는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을 지지한다. 네. 프랑스를 아프리카에서 쫓아내는 게 목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니제르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서방과 미국을 몰아내는 걸 목표로 지금 싸움에 나섰다는 거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이 사태를 꼭, 이 사건을 꼭 주시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번져나갈지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 동북아에서의 충돌, 아프리카에서의 충돌, 중동에서의 어떤 새로운 움직임, 지금 전 세계의 지각이 정말 예상치 못한 네. 속도로 변동이 되고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의 퇴진도 윤석열은 정말 어떤 그 해변의 모래 같은 존재예요. 우주의 먼지?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윤석열 몰아내는 건요 일도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탄핵이나 퇴진이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시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계 정세가 너무 격변기에 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어떤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또 우리 국민들의 분출 속도도 사실 빨라요.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투쟁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퇴진이나 탄핵 국면은 예상치 못하게 더 빨리 올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후를 준비하는 힘을 더 키워야 되는 때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